8월 17일 민주당의 운명이 갈립니다. 정청래냐 김민석이냐. 사람들은 이걸 두 정치인의 대결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대결이 아니에요. 두 개의 시간이 부딪히는 겁니다. 과거라는 시간과 미래라는 시간. 한번 이 진영의 얼굴들을 쭉 훑어보세요. 김민석, 류이재명, 송영길. 이쪽 스피커들 면면을 보면 20대, 30대, 4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노선을 지지하는 쪽이죠. 이제 반대편을 보세요.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 이들을 떠받치는 화력은 60대 이상 고령층 진보 유권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지, 딴지일보. 이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배타성이 도를 넘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세대 그 자체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세대가 붙잡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젊었던 시절의 정의로움, 그 시절의 오름을 지금 이 AI 시대에도 통째로 이식하려는 방식. 그런데 역사는 이미 답을 말해놨어요. 1980년대에 직선제를 쟁취하고 세상을 뒤엎은 건 젊은 세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변화를 가로막던 기득권, 그 얼굴이 지금 정청래와 김어준, 유시민이 서 있는 그 자리와 소름 끼치도록 겹칩니다. 배타성, 몰이에 선과 악으로 세상을 쪼개는 이분법,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손잡고 옳다고 확인해주는 그 순혈주의. 하지만 역사는 늘 그 벽을 넘어서 전진해 왔습니다. 딴지일보 유저 여러분, 팀 김어준과 정청래를 지지하시는 분들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방향이 정말 옳은 방향인지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압니다. 그 확신 잘 안 바뀔 거예요.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훨씬 길 때 사람은 자기가 겪은 과거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게 되거든요. 반대로 살아갈 날이 아직 많이 남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김민석 지지층과 찐명들이 붙잡고 있는 건 과거의 훈장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날갯짓과 오늘의 민생이에요. 자, 이제 두 사람을 정면으로 세워놓고 붙여보겠습니다. 실용과 이념, 실력과 기괴함, 미래와 과거. 먼저 실력. 국무총리 김민석.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딱 1년 짧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그는 직접 짐을 싸서 미국으로 스위스로 날아갔어요. UN 사무총장을 만나고 유니세프 총재를 만나고 그렇게 AI 허브 유치를 손으로 직접 따냈습니다. 잠실에서 부실선거 사태가 터졌을 때는요, 곧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음모론과 행정 실패 이 둘이 뒤엉키지 않게 칼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임사에 적힌 성과만 훑어봐도 숨이 찹니다. APEC 성공 개최, 의대생 복귀, 광주 전남 통합, 새만금 투자 유치, 그리고 2006년 무명이었던 흑인 상원의원 오바마의 대선 돌풍을 예언처럼 써놓은 사람. 2024년 8월 김용현 국방장관 내정을 보고 계엄 준비를 확신한 사람. 몇 달 뒤 정말 12.3 내란이 터졌죠. 이런 감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정청래를 봅시다. 국보 금관 앞에 서서 마치 자기 머리에 왕관을 얹은 듯한 착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당대표가 왕이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슬그머니 사진을 지웠어요. 지스타 게임 행사에선 승부조작으로 영구 퇴출당한 선수 이름을 레전드들 사이에 끼워 넣었다가 부랴부랴 사과했고요. 그리고 짜장면과 젓가락, 그걸 들어올려서 기호 한 번을 만들어 보인 그 장면. 시사평론가 입에서 정치에 저급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력을 보여줘야 할 순간마다 왜 자꾸 이런 장면만 남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정무감각의 구멍이 매번 이렇게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번엔 다음 세대 얘기입니다. 잠실에서 부실선거가 터졌을 때 김민석은 부정선거론과 부실선거를 정확히 갈라놓고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와 손잡고 선관위 개혁까지 끌어냈습니다. 세대가 쓰는 언어, 세대가 원하는 속도, 이걸 이해하는 정치, 이게 미래로 가는 정치예요. 정청래는요, 초선 의원 강연에서 딴지일보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렀습니다. 그 게시판에 1,500개 넘는 글을 직접 올렸고, 동의하시면 한 번이라고 쓰면 지지자들이 댓글로 일 달아주는 그 패턴 계속 반복해왔어요. 이건 설득이 아니에요. 이미 한 편인 사람들끼리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2001년생 청년 정치인 정민철이 기탁금 2천만 원을 감당 못해 라이브 방송 도중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날 정청래는 자기 후원금이 4억 4천만 원을 넘겼다며 눈물나게 고맙다고 SNS에 올렸어요. 같은 밤, 같은 단어. 눈물이란 말 하나로 이렇게 다른 세계가 있을까요? 한쪽은 돈이 없어서 울고 다른 한쪽은 돈이 넘쳐서 운다고 말합니다. 이런 감각으로 민주당이 20대 30대 앞에서 꼰대 정당 딱지를 뗄 수 있을까? 예, 그 얘기하다 갑자기 하니까 보안 수사권, 작아 보인다, 작아 보여. 예. 보안 수사 잘다 요구권, 살아. 예. 수사 뭐 기소 뭐 분리가 막 끝까지 뭐 킥스에 뭐 등록하면
얼마나 지엽적인 얘기입니까? 이거 되게 짜증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야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어떤 지지자분들은 물어볼 수 있겠지. 중요하죠. 근데 정부의 시간과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만큼 비중적으로 분산하느냐의 문제인데 정확한 진단이니까. 지금 이게 예. 온 매체를 뒤덮을 만큼 정말 이게 마지막 남은 이 이슈가 정말 대단한 이슈냐?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근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되는 50년의 미래로 봤을 때 이게 남아있는 이게 언론에 알리죠. 피해자가 직접 뛰어야죠. 킥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뭐 이 얘기가 얼마나 짜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까요? 자, 이번엔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31살 국회 배지를 단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연소였어요. 한보그룹 청문회 현장. 그가 던진 질문 몇 마디에 여의도 전체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청년을 직접 낚아챘어요. 16대 총선 때는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새천년 민주당 창당 실무를 혼자 짊어졌습니다. 누굴 영입할지, 어느 지역에 누굴 꽂을지 이 하나하나가 정당의 명운을 가릅니다. 30 초반 나이에 이런 걸 실제로 밀어붙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건 재능이 아니에요. 실력입니다. 정청래의 시작은 완전히 다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2015년 최고위원회의 자리, 박영선 원내대표를 향해 거친 말이 쏟아졌고 그 장면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히며 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직접 고개를 숙였고 정청래는 윤리심판원에 제소돼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어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엔 자신을 비판한 금태섭 의원을 향해 정치를 후퇴시키는 불량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민석이 조직을 짜고 있던 그 나이에 정청래는 조직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위기의 순간입니다. 2002년 겨울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그때 김민석은 민주당을 버리고 정몽준 캠프로 넘어갔습니다. 노무현의 반대편에 선 겁니다. 낙인은 순식간이었어요. 철새. 그리고 18년이라는 시간을 정치적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최근에도 봉하마을을 찾아 다시 고개를 숙였고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2003년 청와대 비공개 만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민석의 탈당이 오히려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요. 물론 반박도 있었죠.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모두가 눈치만 보던 그 순간 욕먹을 걸 알면서도 제일 먼저 몸을 던진 사람 김민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냥 길을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일화라는 것은 20년 전에만 해도 일반화되지 않았던 정치공학의 정점이에요. 지금은 일반화됐잖아요. 그렇죠. 된다고도 생각 안 했고 그거를 못 맞춰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뒤집히는 순간 저는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 국민들이 뒤집더라고요. 밤에. 조선일보에 그거 대서특필 단일화 깨졌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노사모가 다 신문 자체를 치운 거잖아요. 야, 그 결과를 보고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18년, 20년을 제가 꿇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첫째, 정치공학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이고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이걸 너무 절절히 느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를 계속 고민해 봤어요. 지난 18년. 제 진심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 한 번도 이회창 다 먹은 걸 진짜 뒤집겠다고 생각한 거의 유일한 각오를 제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각오나 행동에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근데 제 근본 잘못은 국민을 못 믿은 거예요. 이 위기 대응력 최근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UNAI의 허브 유치, 이건 그냥 외교 성과가 아니에요. 세계가 지금 AI 패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이 순간 한국이 그 테이블의 중심에 앉을 수 있느냐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총리가 직접 발로 뛰어 만들어낸 다음 10년의 밑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럼 정청래는 이 위기 앞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분기점 위에 서 있습니다. AI가 산업의 판을 통째로 다시 짜고 있는 이 순간에요. 그런데 그 무게와 짜장면 젓가락을 들어올려 기호 한 번을 그려 보이던 그 장면, 정말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지지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 이전에 이 사람이 새 시대를 감당할 그릇이 되는지부터요. 그의 머릿속을 열어보면 온통 보안수사권 폐지 하나뿐입니다. 국가가 다음 10년을 그려야 하는 이 순간 그 시야가 안 보여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력을 증명해야 할 자리에서 한쪽은 결과를 쌓았고 한쪽은 사진과 퍼포먼스를 남겼습니다. 다음 세대 앞에서 한쪽은 감각으로 다가섰고 한쪽은 자기들만의 게시판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작에서 한쪽은 조직을 세웠고 한쪽은 조직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한쪽은 몸을 던졌지만 다른 한쪽은 위기의 시대 앞에서도 여전히 낡은 구호 하나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당권과 함께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쥐게 될 자리입니다. 실용과 이념, 실력과 기괴함, 미래와 과거, 이 대비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나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은 낡은 습관들을 고스란히 안고 다음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김인석은 이미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미래는 결국 실력이 있는 쪽으로, 그리고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쪽으로,